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성흥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에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진주의 10월은 유등축제의 불빛과 개천예술제의 열정, 그리고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의 감동이 어우러진 축제의 나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제의 성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준비위원회와 예술인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개최되는 202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를 통해 진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내 농식품 산업 발전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며 시민의 삶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상과 직결된 29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히 살피고 시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의정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29건으로 조례안 18건, 동의안 9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행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기양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먼저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장제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재식 의원, 박미경 의원, 김행석 의원, 박종규 의원, 최호연 의원,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성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박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정자쉼터의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의 무더위 쉼터와 경로당은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은 마을 중심에서 떨어져 있거나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고령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경로당보다 마을 입구나 큰 나무 아래의 정자와 평상을 더 자주 찾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익숙한 이웃, 편안한 대화의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자쉼터는 단순한 그늘막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복지 공간입니다. 둘째, 문제는 이러한 마을 정자쉼터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비가림 시설이 부족해 비를 피하기 어렵고, 여름에는 벌레가 많고 뜨겁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대로 더 이상 주민들의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이 자체적으로 샤시와 외벽을 설치해 사랑방처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의 체계적 지원 없이 주민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한 제한적 사례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체계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셋째,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남도 청양군 등에서는 예산과 주민 참여를 결합해 마을 쉼터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투명 샤시와 단열재를 설치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공간으로 개선한 결과 주민 만족도와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진주시도 이러한 모델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자쉼터 개선 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버스 승강장에 비가림 외벽과 발열 의자를 설치해 시민 편의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마을 정자쉼터에 외박과 샤시를 설치하는 일은 더욱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실현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의 대표 과제입니다. 진주시가 읍면 단위로 정자쉼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화되거나 외벽 사시가 미비한 곳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큰 예산 없이도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 기금과 주민 참여형 보조 사업을 연계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정비 이후에는 정기점검과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면 지속 가능한 공동체 쉼터 모델로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 쉼터 환경 개선은 단순히 낡은 시설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일상 속 복지를 실천하는 행정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매서운 겨울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의 세심함이자 시민 존중의 시작입니다. 진주시가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일상생활 중 가까운 정자쉼터가 단순한 그늘을 넘어 진정한 주민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전 성북 가오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9일에 막을 내린 진주 10월 축제장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느라 애쓰신 공무원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향 진주의 정신적 뿌리이자 개천예술제를 창시하신 파성 설창수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 재조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방의 경랑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설창수 선생은 예술로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신념으로 1949년 개천예술제를 창시했습니다. 문화의 힘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문해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개천예술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예술제로서 지금의 전국 축제 문화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숭고한 예술혼을 진주시는 잊고 있지는 않은지 매년 가을 진주시 만경동 역사공원에 세워진 파성 설창수 선생의 흉상 앞에서는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면 누구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좁은 공간, 차가운 바닥 위에 돗자리를 깔고 몇몇 문화인과 시민들이 자비로 차를 준비해 헌달을 올릴 뿐입니다. 격식도 지원도 예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진주시의 관심과 관계자 참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선생의 예술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2018년 7월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과 민족정신 고양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고 문화훈장을 수여하며 업적을 기리고 있는 이때 정작 고향 진주는 그분의 이름조차 잊은 듯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관심을 가지고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데 예술의 도시를 자부하는 진주시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74회 개천예술제 파성예술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형식에 그치는 부분 또한 매우 아쉬웠습니다. 개천예술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예술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한민국 문화사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출발점에 바로 설창수 선생의 정신과 진주 시민의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그 정신을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함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만경동 역사공원의 설창수 선생 흉상 주변을 정비하고 선생의 업적을 많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와 문화적, 역사적 인물 아카이빙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홍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매년 열리는 추모제와 헌다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여 격식 있고 품격 있는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천예술제의 역사와 설창수 선생의 창시 정신을 학생들과 시민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진주가 진정한 예양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의 화려함보다 그 근본에 깃든 정신을 기억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설창수 선생을 기리는 일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우리 진주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다음 세대에게 예술의 혼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향 진주는 예술의 정신을 잊지 않는 도시여야 합니다. 설창수 선생의 정신이 다시 진주 곳곳에 살아 숨쉬기를 바라며 이제라도 그분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백성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를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신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관련 질환으로 장기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들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은 보호 대상과 정신질환자는 편견의 시선이 동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단순히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와 지원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인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 등록장애인은 17,746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신장애인은 886명으로 전체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전문 직업재활시설은 단 한 곳이 없는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 2025년 기준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약 10만 4천 명이지만 전국의 정신장애 시설은 359개소에 불과합니다. 그중 직업재활시설은 고작 18개소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대도시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중소도시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들은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능력을 키워 사회적 기업 고용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직업훈련과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스타 교육 후 관광산업을 접목하여 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일상의 리듬 회복,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라는 복지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이미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병원은 치료와 재활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정천산업단지와 같은 산업 인프라는 직업훈련과 고용 연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재활시설 설립입니다. 초기에는 소수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인프라에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치료, 재활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이 고용 연계가 되도록 하며 일상생활을 지원을 통합한 모델을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합니다. 둘째,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시 조례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담아 제도적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편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우리와 똑같이 삶의 가치를 누려야 할 시민입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설치는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지역 포용의 실현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지자체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완성해가는 길입니다. 이제 진주시가 용기를 내어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 내동, 정촌, 흥곡, 충무공동지역구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는 공공공사의 입찰 공고 등 발주 계획을 사전 고지하거나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하는 등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건설 산업의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12.2% 감소하여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통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월 평균 건설 발주액이 전년도 대비 49.1%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경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건설 산업은 여러 산업에 밀접한 기초 인프라 산업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설계, 감리, 시공, 자재 제조업 및 장비, 소재 산업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도로, 건축물 등 SOC 즉 사회 간접 자본과 연결된 생산, 운송, 물류업은 건설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을 통한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생각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내년도 상반기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집중 편성과 신속 집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SOC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고 경상남도도 역시 내년도 상반기에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신속 집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는 보건소 신청사 건립공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과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많은 건축 토목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공건설의 공급으로 지역 건설업 경기 부양을 이끌 수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 관련 예산의 집중 편성 및 조기 집행을 통해 진주시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역량의 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진주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는 지역 건설 산업 참여 시 공동 도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을 적극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대형 건설사의 지역 건설 참여 시 공동 도급률과 지역업체 하도급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경우 공종별, 부문별, 초과 달성 구간별로 용적률이나 입찰 가산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한다면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역량 강화와 실적 향상에 도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김해시는 민간 건설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조건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제도적 기반 강화로 우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규모 공공건설공사도 2월 불용 방지를 위한 연말 집행의 쏠림을 벗어나 상반기 조기 집행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감을 분산 제공하여 지역 건설업의 활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 공공사업의 계획에서 착공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성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가 파크골프협회의 발상지답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형 파크골프장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대한민국 파크골프의 발상지로서 오랜 역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리 잡은 체육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신체적 제약이 적어 고령사회에 딱 맞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주시 파크골프협회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96개 클럽 약 6천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미등록 동호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파크골프가 진주 시민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생활체육인지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파크골프장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13개소 대부분이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은 접근성이 불편하며 잔디 코스 진입로, 주차공간, 화장실 등에서도 장애의 편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육 인프라의 부족을 넘어 건강과 여가의 기회조차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권과 여가권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현실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진주시가 보유한 파크 골프장 중 한 곳을 시범적으로 통합형 파크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경상북도는 1시군 1장애인 이용 파크 골프장 지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군별로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파크 골프장을 지정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진주시 또한 이러한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완만한 경사로를 정비하고 안전 손잡이와 이동 통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등을 갖추는 맞춤형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파크 골프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대화하며 진정한 스포츠 복지와 사회 통합의 상징 공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 이해와 조율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이용 시간대를 일부 배정하거나 코스 일부를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하는 등 모두가 존중받는 상생행 이용 규칙을 마련하면 충분히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체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가꾸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파크 골프장은 누군가의 공간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모두의 공간을 함께 넓혀가는 진주의 새로운 도전이자 약속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 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정책 필요성과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소득 불안정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길, 그 해답이 바로 햇빛 소득 마을과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에게 새로운 소득을 제공하며 공동체 복지를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주시 구양리 마을은 2022년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으로 1메가와트 규모 발전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협동조합이 공동관리하며 그 수익으로 무료급식, 행복버스 운행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마을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농사와 발전을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모델입니다.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의 경우에 100k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농사만 했을 때보다 무려 소득이 167% 증가했습니다. 발전 수익은 마을 해관 도색, CCTV 설치, 장학금 지원 같은 마을 복지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기초하여 정부는 2024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 5촌을 통해 정부는 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500곳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진주시도 농지 해소는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의 에너지 생산 수익이 안정적인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농촌의 자립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환점입니다. 도농복합도시 진주도 조건이 충분합니다. 넓은 농지, 풍부한 일조량, 강한 공동체 의식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햇빛소득 마을과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일부 불신과 오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태양광에 대한 불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진주형 햇빛소득 마을 및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지를 조속히 발굴해야 합니다. 마을조합 단위의 햇빛소득 마을 추진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 수익이 복지와 마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의 이익이 마을에 환원되어야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 마을과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주민이 함께 잘 사는 진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기후위기와 지역 소멸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촌 소득 안정과 공동체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269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위원으로 황진선 의원, 강모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후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예안 심사를 위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일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부터 27일 오후 2시에 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